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정치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종묘 인근 재개발 문제 등 서울시 추진 사업에 정부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이 바야흐로 지방선거 모드로 빠르게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신동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 오늘 네. 토론회 벌였습니다. 토론회 이름이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예, 이제 주관은 저희 법사위에서 했고 오늘 당대표, 원내대표, 뭐 정책위 의장 예. 그리고 토론자 교수님들 여러 분 오셔서 이 대장동 범죄 수익만큼은 네. 정말 반드시 앞으로 시간이 얼마가 가더라도 우리가 환수해서 국가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수익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뭐 몇억 원 투자해서 수천억 원을 가져간 이런 희대의 둑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그냥 지난 1심 선고 난 것 정도에서 항소 포기하고 네. 그냥 그 사람들이 뭐 김만배 씨는 감옥에서 하루에 2억 원씩 돈을 벌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두면 도대체 누가 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일구고 또 미래를 일구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지금은 민주당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법안으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총선 지나서라도 네.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돈 환수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한다는 말씀해 지금 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그냥 법안을 내보고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죠. 아니고 예.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관련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민의힘 이 이슈를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이렇게 계속 이슈하는 이유 신동욱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이 항소 포기가 네. 이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저런 터무니없는 이익을 안겨준 배경이 단순히 당시 성남시의 계산 실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거기에서 파생된 그 당시 성남시 이제 뭐 판결문에서는 뭐 그 고위직 네. 또 뭐 그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정권의 도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토론해 보면 선고가 너무나 잘 됐고 2심 가도 무죄인데 이거를 왜 항소를 하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들 거라면 당연히 항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의 이익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느냐. 국가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가 되면 마땅히 항소하고 대법원 가서 끝까지 이 돈을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사법체계죠. 그게 사법체계고 네.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또 존재하는 것인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 범죄자들의 이익을 자꾸 옹호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국민과 싸우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그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환수든 또는 진실 규명에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국회 국정조사하자. 이 부분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하지만 네. 계속 민주당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또 협상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국조특위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특검은 뭐 아직 뭐 말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 관봉권 띠지 하나 분신된 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네. 거기에 60명
검사가 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관봉권 띠지 종이 한쪽이에요. 그게 이제 본질이냐 아니냐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도 또 아니라는 있습니다. 얘기는 이미 예. 다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한국은행에서도 거기에 그거 조사해봤자 돈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라는 네네. 얘기합니다. 그거 조사하자고 특검한 사람들이 이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특검하지 말자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아까 이제 특별법 제정 위한 긴급 토론회 범죄 수익 관수 네. 하셨는데 민주당이 동참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안 하죠. 안 하나요? 네, 안 한다고 보고 그러나 저희는 국민들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희 당이 국회 의석수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밀어주시면 결국은 특검도 민주당이 받을 것이고 국정조사도 받을 것이고 특별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당 수익을 가져갔는데 네. 그 진상규명은 하지 말자. 그걸 환수하지 말자. 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것을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면 저는 국민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게 결국은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이 문제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해서 증인들 좀 불러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하자 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요. 아무도 못 부르게 해서 무산됐죠. 자, 사실상. 그래서 예, 예.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피하는 자가 범인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얘기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시피 바로 되돌려 주셨네요. 되돌려 주는 거죠. 네. 왜 피합니까? 진실 규명에 왜 피합니까? 이거는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왜 피합니까? 그리고 그날 아까 조금 전에 현안질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명의 증인도 안 부르고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 특검도 안 하겠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이렇게 범죄자들의 손으로 들어갔다면 법원에서 설사 저런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죠. 저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숨기는 걸 보면 적어도 그 범인들이 가지고 간 재산적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막았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범인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징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린 겁니다. 예. 네네. 자,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토론회가 약간 성사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토론에 응한다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고 개혁신당에서는 왜 이준석 대표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약간 모양새는 사자인데 본래 제안한 사람은 또 한동훈 전 대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대당으로 하게 되면 네. 우리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꽝 대신 닭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관심은 안 보이니까 그럼 조국 대표하고라도 우리는 하겠다. 네. 뭐 저희는 사자 대담이 성사되면 그것도 국민분들이 뭐 보기에 좋은 구도가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문제야말로 이제는 당 대표급들도 한번 토론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것도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에서 썩 그렇게 관심은 안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토론에 못 나올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네. 항소 포기가 잘 됐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 대표가 괜히 국민의힘 프레임에 지금 말리는 거 아니냐 이러고 좀 걱정하는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이 토론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글쎄 이제 조국 예. 대표로서도 뭐 지난번에 당내 문제, 당내 성추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코너로 지금 몰려 있고 조국 혁신당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조국 대표가 이제 다시 대표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로도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아니 저 친구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민주당 쪽에서
은근히 압박을 가해서 뭐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다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뭐 2자 토론이든 3자 토론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부터 전국 순회 항소 포기 관련 장외투쟁에도 이제 나섰습니다. 뭐 장외투쟁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원내투쟁 병행하는 건데 자, 일각에서는 과연 장외투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하는데 사실 의석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저도 사실은 요즘 방송에 나오면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고 네네.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 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따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주말만 하더라도 부산, 울산, 창원, 그러니까 경남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힘든 일정입니다. 네. 가면 장애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업인들 뭐 상공회의소 분들 어제는 또 우리 창원에 저도 어제는 아침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 대학생 네. 총학생회장 출신 그 지역에 청년들 만나서 무슨 얘기 뭐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를 듣고 그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정말 네. 주말 내내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장외투쟁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화할 수는 없는 민심 것이고 투어기도 하군요. 투어입니다. 그게 예. 민심 투어고 저희가 이제 레드 스피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쓴소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뭐 조그마한 네. 저희가 야당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이지 저희가 네. 단지 언론에서 분석하듯이 장외투쟁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국민 한 분에게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법사위원이기도 하죠. 네. 자, 전담 재판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여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 순방 돌아오면 본격 논의 시작되고 추진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가장 관건이 과연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친민주당이라고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듯이 왜 굳이 재판을 이제 1심 2심 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렇게 마련하라고 할까? 지금 이거 공평성이랄까요? 그런데 좀 의심이 마음이 갖고 급한 계십니까? 거죠. 마음이 네. 급한 거죠. 네네. 지금 이성윤 의원이 낸 안을 보면 네. 조은석 특검 소위 내란 수사뿐 아니고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최혜병 특검 이것도 다 전남재판부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이 법률가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건을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에게 맡겨서 네. 어거지로라도 이거는 유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는 네. 지금 3대 특검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물론 뭐 김건희 특검도 한 몇 분 구속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별건으로 구속된 것이고 본인들이 애당초 얘기했던 이건 뭐 내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이건 내란이다. 또 그에 참가했던 국무위원들도 지금 다 구속시키고 또 저희 국민의힘도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 막 몰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특검은 기소는 할 거예요 아마. 기소는 안 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럼 기소하면 저게 만약에 기소했는데 나중에 다 무죄가 선고가 되면 네.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 말기로 가면 네.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뭐 짧게 말씀만 드리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분수령이죠. 분수령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모레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이게 12월 3일을 전후해서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제가 영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소설도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있을까. 저도 현장에서 상당 부분을 지켜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과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가상의 현실들을 막 엮어놓은
것 같은 네. 이런 영장을 가져갔을 때 이제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라고 재판으로 가면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는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그 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본인들이 뭔가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뭐 일부는 지방자치선거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뭐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건 이미 거의 법조계에서는 거의 통용되는 그 정설처럼요? 정설입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 101조인가요? 그 모든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정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위헌입니다. 위헌이라고 다 모든 헌법학자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중단이 됐던 건데 지금 또 다시 나오는 걸 보면 조금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는 이른바 헌법 존중 TF 49개 부처 기관마다 만들어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그 공직자들 가운데서 솎아낸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TF는 신동욱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 한마디로 예. 본인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네. TF라고 했는데 저는 내란몰이 국정 파괴 TF라고 저는 부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는 TF가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뭐 양심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휴대폰 내라 PC 들여다보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적은 오로지 공직사회에 줄 세우기죠. 저는 기강 잡기라는 표현도 안 쓰겠습니다. 기강은 옳게 하는 것이 기강을 잡는 것이고 네. 이것은 줄 세우기를 위한 TF고 또 이미 많은 소위 1급 공무원들이 그 지난 여름을 전후해서 사표를 냈고 그중에 상당수의 사표가 이미 수리가 된 이런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올리겠다는 거죠.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을 그렇죠. 전진 배치하겠다? 하겠다라고 네.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설사 거기 안에서 네. 일종의 뭐 계엄의 옹호적인 발언을 친구와 한 것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징계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집니다. 그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봤는데 우리가 뭐 그냥 경고하고 말았다라고 끝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옷을 벗는다? 스스로 옷을 벗든지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승진해서 다 배제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나쁘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이 안 나와요?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는 12월 3일이 비상계엄 사태 일어난 지 이제 1년 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렇다면 취임 100일 맞았고 12.3 1년이면 어쨌든 그날 혹은 그날을 즈음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대국민 입장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예, 이 12월 3일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여기서 조금 더 전향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 우리 신동욱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게 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부분은 이제 정부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가 순수하게 어떤 입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또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도부들의 의견 교환이 지금 조금씩 있는 이런 상태인데 다만 저희는 네. 저희가 12월 3일이라는 그 계엄이 선포된 사건 자체를 그 자체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네. 지금도 민주당의 그런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엄까지 이르게 된 그 전후의 사정들 민주당이
정말로 그 국회의 다수당임을 가지고 폭주를 한 부분들 지금 딱 1주년이 다가옵니다만 딱 지금 이때 예산 폭주를 했고 또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을 감행했고 이런 부분들도 1주년이 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 네.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막아 나가야 될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앵커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런 입법 폭주라든지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분들이 저희에게 제1야당이 에 대한 명령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뭐 충분히 하고 있고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계엄이라는 사태 자체가 준 국민적인 충격파가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당이 똑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는 과정으로서 그날도 현명하게 잘 저희가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메시지에는 1주년 메시지 또 장동혁 대표 100일 메시지에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뭐 제가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당을 아주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장애투쟁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한다. 자, 곳곳에 내란 옹호 의심 세력 준동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정당 예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내란몰이를 해오는 말하자면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오늘 환율이 또 뭐 1,500원대를 막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야말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보면 전부 이재명 대통령표 코드 예산 또 본인들한테 필요한 이런 예산만 뭐 잔뜩 올려놓고 실제로 국민들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뭐 대규모로 삭감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이제 정말 내란몰이 그만하시고 민생에 좀 전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들고 그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내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란 전담재판부, 이거 헌법재판부, 국정 헌법 존중 TF, 이거 헌법 파괴 행위들이거든요. 그것도 광의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내란인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것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TF 같은 경우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대통령이 그거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 TF의 위헌성을 나중에 따져봤을 때 위헌적인 조치를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내란에 가까운 정치 공세하는 것들 정말로 좀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지방선거 모두로 여러 가지 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라든지 여러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 근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상당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을 보면 당내에서는 소중한 자산이냐, 분열의 씨앗이냐 이런 당내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자산들을 좀 적극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으로 보면요. 자산이었던 사람이 부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느 한순간에서는 굉장히 그 당에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또 그 당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자산이냐 부채냐를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아마 당원들이 저는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다 말 그거 거다. 역시 당원들이 판단할 당원들이 거다. 판단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첫 번째는 네네. 공심위가 구성이 되면 뭐 본인들이 경선을 나오겠다고 하면 네. 그거는 공심위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또 그거 외에 다른 정부적인 부분의 당원들의 판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일개 국회의원인 제가 이분들을 자산이다 또는 뭐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적절치 않고요. 저는 당원들이 필요하면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네,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방선거 뭐 여야 모두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아마 이런 표현을 써도 크게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제 선거인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지금 많이 치중하는 것이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에 많이 치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정당, 뭐 수권정당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같이 계십니까? 병행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네네. 아마 내년 1월 정도부터 보면 나가야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총선하고 대선 같은 거 좀 달리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네네. 중앙의 이슈가 지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건 저는 조금 미지수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구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지금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다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방 권력까지 그런 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거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부분도 부각도 시키겠지만 네. 국민들에게도 실제로 굉장히 큰 견제 심리로 그 점이 작동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저희가 그것만 하겠다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잘 돌보는 네. 정당인지는 저희의 실력으로 또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분들이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에게 독식하는 이런 국가를 만들까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약간의 답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토론을 대담을 어떤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보시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뭐 필승 카드랄까 관건이랄까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만 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공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통합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가장 네. 좋은 공천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이고 싶은 국민의힘은 이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공천으로 일단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는 그 지역별로 맞는 어떤 맞춤형 공약 같은 것도 지금 충실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굉장히 지방에 내려가 보면 네. 요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의 어떤 그 이념 정당으로 이걸 이념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에 네. 맡겨둘 수 있겠는가? 저희는 유능한 경제 정당, 정책 정당을 표방하면서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공천과 또는 민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